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한국여성의전화 활동가 이유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손님을 좀 소개해 볼게요. 일단은 저희 한국여성의전화 저는 상임 대표셨고 현재 이사로 함께하고 계시는 고미경 이사님 함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재밌는 이야기 많이 나눠요. 네, 그리고 성소수자 모임의 나비 활동가님 모셨습니다. 나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피움톡톡의 주제가 도전하는 나이든 활동가더라고요. 아마도 도전하는 나이든 활동가 세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게 된 소감과 그래도 여기 관객분들한테 내가 어떤 도전하는 나이든 활동가인지 자기소개 한 번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뭐 지금 핸드폰으로 뭐 보시고 계시나요? 이 앞에 좀 보면 안 됩니까? 예. 저는 여기 소개한 대로 여성의 전화에서 오랫동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상근은 그만뒀는데 여성의 전화 이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도 뭐 여러 가지 도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전 많이 하고 있는데 영화 보면서도 뭐 제가 그 상근 활동 그만두고 새로 도전하는 삶이라는 게 몸에 되게 집중을 많이 했는 것 같아요. 운동을 되게 많이 하고 즐겨 피던 담배도 끊고 뭐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좀 근육 대회인데 한번 나가볼까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 영화 보면서 되게 유쾌했습니다. 유쾌했고 선생님들하고도 유쾌하게 이야기 많이 나눠보고 싶어요. 네, 이렇게 소개해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트랜스젠더 아들을 두고 있는 활동가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40년 1개월 소방관 생활을 마치고 정년퇴직을 하고 6월 말에 이제 새로운 시작인 이제 심리 코칭, 심리 상담 센터와 또 이제 인권 강사 활동을 하기 위해서 소방 인권 센터를 개설해서 새로운 제2의 삶을 준비하고 있고요. 또 전 지역에서 이제 저는 전라북도 군산에 사는데 지역에서 군산 여성의 전화와 30년 정도의 인연을 갖고 있고 또 그런 활동들을 하고 살아왔고 그 활동의 연장은 계속 되겠지만 다른 측면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소방관 생활을 하면서 이제 뭐 소방 국가직 관련 이슈라던가 뭐 소방 노조 활동이라던가 또 초대위원장을 하기도 하고 했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어떤 시스템을 바꾸는 그런 쪽의 일을 좀 해봤다면 이제 사람의 마음에 관련된 일을 좀 하고 싶어서 심리상담센터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시스템을 잘 만들어놔도 사람이 건강하지 않으면 결과가 건강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한번 집중해 보고 싶은 마음에서 새롭게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짧은 소개말이었지만 그 안에 정말 수만 가지의 도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두 분 영화 보셨는데 영화 어떠셨는지 소감을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일단 영화가 되게 재밌었습니다. 미리 이제 보내줘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영화 그 자막은 조금 없는 것도 있었지만 영화 일단 봤을 때 되게 재밌었고 유쾌했고 되게 재밌었다는 기억이 있지. 첫 번째 보자마자 재밌었다, 재밌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보면은 그 600g 이런 데서 600g의 의미가 뭘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저도 뭐 여성의 전화에서 다양한 역할을 했습니다. 상담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역할도 하고 대표까지라는 건 좀 이상한 것 같고요. 대표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한국의 여성운동은 법과 제도 만드는 운동에 되게 열심히 했었잖아요. 저도 이제 그 언저리에서 있었는데 600g이라는 의미가 막 제한한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해자 지원하면서도 뭐 법과 제도라는 게 딱 정해놓고 여기까지는 좀 허용해 줄게. 근데 여기 넣으면 너네들 안 돼. 뭐 이런 걸 많이 뭐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넘는 게 또 저는 또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렇게도 왔지만 저는 저 600g 단어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영화는 제목도 너무 마음에 들고 저도 이제 그 상근 활동을 접고
있으면서 조금 한 발자국 물러나서 저 뭐 지금도 성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저 나름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조금 한 발자국 물러나서 보니까 우리들이 활동이 어땠는가 이런 것들도 보이기도 하고 기록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여러 가지 마음들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서 저 영화에 되게 이입돼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나이가 50대 후반인데 거의 저도 그 신문, 종이 신문 만들었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했던 장면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이입도 되고, 근데 그러면서 또 생각되는 것들은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까? 저는 여성운동이 더 힘이 세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성운동이 더 힘이 세졌으면 좋겠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표현을 안 쓰려고는 노력하는데 우리 편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편이 더 많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들이 좀 들었고, 마지막 영화는 너무 아까 이따가 여쭤보고 싶었어요. 같이 막 웃으시는 분, 저도 따라 웃고 하기도 그랬는데 영화 너무 둥둥이라는 영화 너무 재미있게 봤습니다. 일단 저도 생각했습니다. 아, 나도 목소리를 끝까지 저렇게 크게 유지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했고, 난 또 뭘 배워볼까? 뭐 이런 생각도 했고, 되게 유쾌하게 잘 봤습니다. 선생님들하고도 이야기 많이 나누고 싶어요. 네, 나미 선생님 어떠셨어요? 저는 그 600g에서 좀 인상적이었던 게 그 어머니가 그 배우에게 수술하겠다는 딸에게 너희 남편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잖아, 물어봐야지 하니까 영향은 내가 제일 많이 받지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에서 엄마들 혹은 뭐 다른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왔으니까 여성의 가슴이 왜 자신의 것이 아니라 남자의 것이 파트너인 남자의 것인가 그런 생각을 좀 서구 사회에서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두 번째 영화에서는 그러잖아요. 뭐 흑인, 아니 백인, 그리고 비백인, 또 뭐 레즈비언, 또 트랜스젠더, 뭐 비성소수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결국 그 모든 사람들이 가부장제와 싸우잖아 라고 하잖아요. 공동의 큰 목표가 있는데 정작 그걸 위해서 좀 뭔가 대화하고 같이 힘을 합해도 좀 부족할 텐데 이제 그런 걸 다 알고 있지만 그렇게밖에 또 얘기할 수 없는 그 시대 또 그 상황들이 좀 느껴져서 여러 가지 좀 복잡 미묘한 감정을 그 짧은 영화지만 좀 느꼈었고요. 둥둥에서는 할머니가 지금 수영 배우시잖아요. 또 하나 하고 싶은 것이 오토바이 타는 거였거든요. 저분은 저걸 수영을 어느 정도 해서 지금 되게 기뻐하잖아요. 물속에 있을 때는 아프지도 않고 하늘 구름에 떠 있는 것 같다. 아, 저분은 오토바이도 배우시겠구나. 그것도 궁금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소감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세 편의 영화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과 고민을 많이 하면서 봤는데요. 제 이야기와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관객들의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아까 저도 궁금했거든요. 너무 유쾌하게 웃으셔서 도대체 어떤 지점에서 공감을 하며 이렇게 유쾌하게 웃으실까 궁금했는데 혹시 영화 소감 나눠주실 관객분 계실까요? 없으실까요? 정수신 분 말씀해 주세요. 선물 없나요? 선물 준비됐나요? 없나요? 네, 그러면은 조금 준비되시면 이따가 꼭 이유를 같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공유영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600g에서 보여지는 그 기준, 사회적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되는데 사실 저는 남들한테 보여주는 것을 신경 쓰고 관리하고 이러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다만 어떤 사회적 기준이나 틀에 맞추기 위해서 내가 나를 거기에다가 맞추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어려운 거지 주인공은 또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자기 기준을 갖고 자기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남들한테 어떻게 보여지냐? 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를 돌보고 가꿀 것이냐? 이런 것들이 각자 자기 삶에 좀 그런 기준들이 있을 것 같은데 두 분은 혹시 내가 남들에게 어떻게 보여지기를 원하는지 어떤 나만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갖고 계신 기준이 있으실까요? 내 꼴리는 대로 걸리는 대로. 굳이 누가 예를 들어서 이제 단체에서 대표를 하고 이렇게 할 때는 활동가들이 이런저런 이제 조언을
말이 좋으니 이제 잔소리를 많이 듣기도 했지만 이제 지금 그냥 되게 편안한 것 같아요. 그냥 밖에 누가 신경 쓰니까 페미니즘 여성 운동을 하면서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뭐 나는 나의 길을 간다. 다만 다른 사람한테 폐를 끼치지는 말자. 뭐 이 정도로 하고 그렇게 시선에는 신경 쓰는 것 같지는 않은데 다만 이제 이 여성 지금 저도 이제 두 번째 영화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같이 이제 여기는 같이 일했던 같은 시기에 상관했던 친구들도 있고 이러는데 그들한테 제가 걱정을 끼치지 않는 선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걱정을 좀 해도 되기는 될 것 같기도 한데 뭐 사람의 관계들이 근데 이제 그냥 뚜벅뚜벅 그냥 담담하게 내 삶을 살아가고 그걸 또 후배들도 같이 보면서 또 이야기도 나누고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굳이 이제 시선에 신경을 쓴다면 그런 말들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남들의 시선 따윈 이제 신경 쓰지 않는다. 어떻게 보여지든. 없습니다. 아직 저는 좀 덜 나이 들었나 봐요. 네. 저는 모르겠어요. 아주 막 활동을 막 시작했을 때는 페미니스트라면 이런 말을 쓰면 안 되지. 뭐 이런 내가 생각하는 것들도 한 번 더 검열하게 되고 뭔가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또 나의 포지션에서 나는 어떤 자세를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고민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고 아직까지도 막 그렇게까지 자유로워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뭔가 좀 말을 거르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나비 선생님은 어떠세요? 저는 남에게 보여지는 지금은 좀 그래도 비교적 자유로워졌지만 예전에는 좀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소방서가 이제 전체 남성이 한 95% 정도, 지금도 뭐 90% 이상이니까 아직 여성이 10%를 안 넘겼거든요. 저 갔을 때는 130명 중에 저 혼자였는데 이제 그런 세월을 이제 몇십 년 동안 이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자라서 너는 그렇구나. 라는 얘기를 듣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도 여자라는 소리를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는 이제 그걸 좀 그 프레임 안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썼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밥을 먹으면서 이제 사람들이 물어봐요. 이제 막 너무 얘기를 되게 이제 씩씩하게 막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갑자기 엉뚱하게 그런데 자네는 김치는 담을 줄 아나? 이런 식으로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저는 남이 담아다 준 김치도 다 못 먹는데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좀 뻥치더라고요. 왜냐면 거기서 저는 김치 담을 줄 알아요. 그러면 그래 너 일 열심히 잘해도 그래도 결국 넌 여자잖아.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아니면 저 김치 못 담아요. 그러면 네가 바깥일 잘하면 뭐해. 김치도 못 담는 여자라니. 이렇게 생각을 어떻게 하든 여자라는 틀 안에서 맞추려고 하는 것을 이제 오랜 세월 동안 느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이 예상하는 답과 다른 엉뚱한 답을 딱 던져주는 거죠. 난 남이 담아다 준 김치도 다 못 먹어. 그러면 뭐라고 답변을 해야지? 어버버버 이렇게 하다 넘어가는 그런 수법을 쓰긴 했지만 어쨌든 똑똑하십니다. 남한테 맞춰진 삶을 살다가 결국 그러니까 그건 열심히 살고 싶은 거잖아요. 사람들하고 호흡하고 열심히 살고 싶은 나의 성의인데 그 나의 성의가 어떤 단체 안에서는 또 그렇게 보여지지 않더라고요. 그게 이렇게 딱 프레임을 짜놓으니까 쟤는 그 안에서 노는구나라는 잡혀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결코 모두에게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때부터는 좀 프레임을 깨려고 좀 애를 써서 요즘은 예전보다는 조금 자유로운 그런 상태죠. 네. 나만의 600g 기준의 틀을 벗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 노하우를 좀 전해주신 것 같은데요. 이 영화는 정말 할 말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영화 이제 피용톡톡 준비한다고 해서 사전에 좀 미리 이제 받아봤는데 그 주변에 프로그램 팀 친구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한 질문이 누구에 이입해서 봤냐고. 어느 대상과 이입해서 봤냐, 젊은 두 감독에 이입했냐, 아니면 대답을 하는 선배 활동가에 이입했냐, 이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는데요. 고미경 선생님은 어디에 이입하셔서 오셨습니까? 저는 이제 뭐 찍는 사람은 아닌 것 같고요. 찍는 사람은 아닌 것 같고 거기 뭐 나이 드신 분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 그 분하고 또 뭐 모니카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그쪽에 더 가까웠죠. 제가 운동했던 그 80년대 뭐 그런 화면들도 익숙하고 흑백 사진 이런 것도 너무 익숙합니다. 익숙하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고 그리고 운동했던 그때 제가 지금도 늘 연장선이기는 합니다만은 고민했던 것도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까 이런 거고. 근데 조금 다른 게 있다면 저는 이제 그 80년대, 90년대 이럴 때 한국 사회에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때 지역에서 또 지역하고 이렇게 또 차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할 말을 다 못했던 것 같아요. 여기는 급진적이라고 이렇게 표현되는데 우리는 말 못하고 이 내용이 있으면 그걸 갖다가 이게 포장을 한다나 조금 더 조심스러운 말로 이렇게 하려고 되게 노력했고, 근데 또 지나와서 보면 그때 지금 생각하면 지금 보면은 이제 아이고 그때 너무 고생했구나 뭐 그리고 왜 그랬지 좀 더 목소리를 내지 그랬니 뭐 좀 뭐 제대로 그냥 바로 팍 직선적으로 말해도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지만 지금 뒤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이제 내용을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하면 그 말하자면 지금으로 말하자면 닿게 하고 전달력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민했던 것들이 저는 제가 이 운동을 하는데 오히려 더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영화 보면서. 그래서 그런 느낌들 받았다는 이야기. 이야기 갈 길이 가고 있나요 지금? 맞아요. 가미 선생님은 저는 그 영화에서 좀 재밌었던 게 그 또 하나 혐오? 그래가지고 막 거기서 배제를 한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저걸 배제라고 볼 수 있을까? 남성 못 들어간다고 해서 그걸 배제라고 썼다는 저런 식으로 말을 쓸 수도 있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제 두 분이 나오셔서 그러잖아요. 얘기해서 잘 돌려보내는데 그렇지 않고 끝까지 들어가겠다고 하는 놈들은 한 대 때려서 내보낸다. 그게 되게 좀 호탕하고 재밌었고 뭐 금방 없어질 거다. 실은 그 당시에 몇 년이 50년대 60년대 그때 여성만 들어갈 수 있는 서점을 만든다는 건 정말 대단한 용기였는데 그것이 금방 없어질 거야 했는데 뭐 영화적 인터뷰를 보면 30년 정도 이렇게 진행된 상태에서 그 얘기를 하고 하는 걸 보면 참 저게 대단하구나. 저게 독립운동이지. 뭐 나라를 구하는 독립운동이 따로 있나. 저게 독립운동이지. 이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운동은 계속 사회 변화를 위해서 하는 거고 운동의 기준들을 그 시대에 따라서 바뀔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의 그 기준으로 그 당시에 운동을 해석할 수 있을까는 또 다른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시에 할 수 있었던 그 선배들의 가장 과격하고 할 수 있었던 남성들과의 그런 이분법적인 상황에서 할 수 있었던 최선의 운동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도 참 여러 갈래의 편가르기가 존재를 하잖아요. 근데 이런 편가르기를 참 어떻게 우리가 같이 연대해 나가야 될까 좀 고민이 많이 되는데 뭐 고민 교수님 얘기하셨지만 최대한 어떻게 그것들을 포장하고 부드럽게 전달할까를 고민하셨다고 했지만 사실 과격하셨잖아요. 없었던 것들을 새롭게 만드는 과정이었고 무에서 유를 만드는 과정이었고 여성폭력 운동 자체가 한국 사회에서 가정폭력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도 도전이었고 그리고 90년대 그런 법을 만들어내고 이러는 과정들이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이런 것들을 만들어 오고 현재까지 활동을 이어오고 계신데 혹시 이전에 그 당시에 없었던 것들을 만들어내던 그 당시의 운동과 지금 활동에 조금 차이가 있으실까요? 어떠세요? 아니 뭐 제가 뭘 그렇게 많이 만들어내지는 않았고 저도 그 시대에 활동가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도 연장선에 이렇게 있는 거였는데 저는 이런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이 공간이잖아요. 공간이고 이제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런 뭐 이런 물리적 공간이든 아니면 뭐 온라인 공간이든 간에 그런 거 있는 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교육도 뭐 지금도 이렇게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계속 이야기하는 것들은 뭐냐면은 여기 같이 이제 소속이 되어 있자. 그런 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상담원 교육하고 이러면은 몰입도 1000% 강의 평가 받고 이렇게 하거든요. 자기 자랑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때 되게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제가 이런 말을 해서 그런가 봐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처음에는 이제 우리 모두가 몸이 좀 이렇게 좀 긴장이라는 말로 영화에도 표현되는데 긴장되어 있는데
그런 상담원 교육이나 특히 뭐 교육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은 몸이 이렇게 조금 풀어진다나 풀어지고 신경이 풀어진다, 신경 긴장이 좀 풀어지고 그러면은 자기 이야기들을 할 수 있고. 상담원 교육 때도 저도 이제 상담소장 하면서 상담원 교육도 많이 진행해 봤는데 그렇게 되면서 내가 안전하게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공간이 있다는 것들이 엄청나게 큰 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담원 교육 얼마 전에 지역에 상담원 교육을 왔었는데 그때 이제 하루 종일 있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는 막 많이 흥분도 하시는 분들도 몇 분이 계셔서 제가 좀 자제도 시키고 이렇게 하기는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토론하면서 자기 이야기하고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많이 못 해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가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굳이 이제 조금 다른 지점이 있다면은 저는 상근은 한 90년대부터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단체에서 상근은 90년대 후반부터 이렇게 했는데 상근하고 지금하고 조금 다른 거는 뭐냐면 저희들은 상근할 때 그 매일 마치고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사무실에서 이렇게 서류 정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또 그렇게 사무실에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또 무슨 이야기가 있는지 마치고 나면은 술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또 술을 먹으면서도 이야기하고 차를 먹으면서도 이야기하면서 그때 많은 것들을 배우고 서로한테 영향을 많이 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냐면은 저는 지금도 그거는 변함이 없는데 계속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 자기를 또 드러내 보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그냥 편견 없이 들어보는 것.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편견과 통념을 없애자 막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여기도 뭐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내가 그런 거가 없어져야 되는데 그거는 저는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훈련인 것 같아요. 훈련이라는 것들은 나는 되게 열려있는 사람이다. 이게 그냥 그렇게 하는 거는 저는 틀린 것 같고 계속 그런 자리를 하면서 들어보고 또 내 이야기를 해보고 때로는 또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이불킥도 해보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뭔가 조금 이렇게 몽글몽글 올라오는 거가 아닌가. 그리고 그게 이제 서로 간에 또 이렇게 형성이 되면 그게 바로 공동체. 영화에서 말하는 그 말 참 좋아하거든요. 공동체. 그래서 그런 생각을 이야기가 좀 길었네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맞아요. 저도 조금 활동을 길게 한 사람으로서 과거에는 항상 평가회가 저희는 매우 중요했거든요. 어떤 행사가 끝나거나 뭐 이럴 때 그런 평가 자리가 되게 중요했고 그 평가 자리는 사실은 뭐 어떤 실무적인 평가 잘했네 못했네 이야기보다는 과정에서 내가 어땠고 너 이런 거 좀 별로더라 얘기도 하고 막 이런 좀 소통의 시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정말 평가 회의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이야기를 나누고 솔직히 터놓고 안전한 공간, 안전한 자리, 안전한 관계가 중요하다는 말씀하셨는데요. 모르겠어요. 어디까지가 안전의 영역인지 요즘은 구분선도 되게 모호한 것 같고. 요거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방 유연 선생님도 그 처음 부분에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하면은 페미니스트로서 되게 이게 문제가 있을 게 비치는 건 아닐까. 뭐 그리고 저는 이제 친구들하고 만나면은 계속 이제 한동안은 우리가 MG 따라하기 이런 거를 하지도 못한 걸 따라하게 하다가 막 이렇게 됐는데 그것도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나이 모습이 있고 근데 우리가 위축이 되어서 우리가 이거 모르면은 쟤네들이 우리를 꼰대로 보는 건 아닐 건데 뭐 우리가 꼰대인 것도 맞고 근데 꼰대 아닌 것도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세상이 만들어 놓은 갈라치기에서 뭐 우리가 모든 문제 갈라치기에서 좀 떨어질 수 있는 방법은 그래도 서로를 좀 많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가 아닐까 저는 그래서 이야기와 공간 이런 것들이 많이 있겠습니다. 맞아요. 자기에 대한 표현도 하고 이야기도 함께 나누고 그러면서 서로에 대한 차이도 알아가고 인정하게 되고 그러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영화에서도 그 제2의 물결 얘기 나오잖아요. 여성들을 단일 대우로만 보다가 복수의 여성들이 존재한다라는 것들을 좀 알게 되는 그 시점들 우리가 얼마나 한 영역에 같이 있지만 얼마나 우리가 다양하고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다름을 존재하는가를 서로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건데 이런 것들을 참 표현하면서 사는 것들이 정말 너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도 나비 선생님이 활동하고 있는 그 성소수자 운동 영역에서는 이 이슈가 정말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뭔가 나에 대한 표현, 다름을 이야기한 안전한 공간, 안전한 관계 이런 것들을 함께 소통하는 것들 이런 것들 너무나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렇죠. 성소수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얘기를 하고 싶어도 일단 가시화를 먼저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커밍아웃을 하고 얘기를 하면 조금 더 친밀해질 건데 제가 그 얘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얘기를 하면 뭔가 이렇게 제한되는 게 많잖아요. 남을 속이려고 하는 건 아니나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자꾸 해야 되고 그러지 않고 조금 더 솔직한 얘기를 중요한 부분에서 하려면 또 이제 커밍아웃도 필요하고 그런데 그건 또 정말 안전해야만 할 수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한 장소, 안전한 관계 또 이 이후에도 계속 또 봐야 될 사람들인데 그런 것 때문에 좀 제한되는 것이 있어서 조금 더 이런 다양성을 수용하는 사회 같으면 그게 훨씬 좋을 텐데 뭐 선진국이라고 해서 혐오가 없지는 않으나 적어도 법적으로 일정 부분 뭐 우리나라도 차별금지법 그러잖아요. 고용, 재화, 용역, 뭐 공공 서비스, 행정 서비스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안 된다면 최소한 그거에서라도 차별하지 않는다면 조금 더 편안하게 자기의 어떤 중요한 부분을 얘기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조금 더 좀 친밀하고 또 솔직한 자세로 소통하고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안 되니까 많은 부분에서 그 관계 안에서도 편안하지 못하고 또 자신의 재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외국에서는 아직 우리나라가 이제 그게 안 되는 부분이 정말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외국에서는 3T 이론이라는 게 있다고 해요. 뭐 재능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도시가 풍요로워지려면 재능 있는 사람, 탤런트, 재능 있는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술 개발이 되려면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재능 있는 사람이 모여야 하고 탤런트,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데가 어디냐면 톨레랑스, 허용적인 도시, 게이 지수가 높은 곳, 게이의 허용적인 장소로 많이 모인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 말하자면 괴짜들이 재능이 많은데 이 괴짜들이 자기를 허용적으로 받아들이는 데가 어디냐? 볼 때 게이 지수가 높은 데가 자기 재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허용적인 도시다 해서 그쪽으로 모인다고 하는 3T 이론이 있는데 이렇게 도시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선진국 기술 뭐 다 물질로만 하는 건 아닌데 문화를 포함한 어떤 풍요로운 나라일수록 이런 포용성, 다양성 이런 지수가 높다고 해요.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도 좀 최소한 차별금지법이 좀 시행이 되고 또 거기에 기타 여러 가지 뭐 혼인평등법이라던가 생활동반자법이라던가 또 이런 트랜스젠더나 어떤 논바이너리들이 좀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어떤 화장실, 뭐 샤워장 이런 것들이 뭐 체육시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고 뭐 특히 예전에 장애인들은 지금 우리나라 장애인 이동권 투쟁을 한 지 20년이 됐거든요. 그전에는 지하철에 엘리베이터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서울 한 4개 지역 빼고 서울에 거의 지하철이 다 연결이 됐다고 해요. 그 지하철을 장애인만 쓰느냐. 장애인 아닌 사람 비장애인이 더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정말 바뀌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옳기도 하고 우리한테 유익하기도 하고 궁극적으로 좋은 결과인데 거기까지 가지 못하는 건 꼭 일부의 혐오 세력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좀 모르고 그 부분에 대해 생각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리 또 이야기를 불편하지 않게 많이 불편하지 않게 서로 나누거나 다른 사람에게 잘 모르는 사람에게도 생각 안 해본 사람에게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런 게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성소수자 이런 활동에서도 아직 성소수자 관련 법이 크게 의미 있게 달라진 건 없으나 최근에 보면 뭐 동성 부양자 인정하는 그 건강보험의 사례라던가 그런 것이 있어서 점차적으로 나아질 거고 그런 데 있어서 성소수자뿐만 아니라 비성소수자인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엘라이라고 하는데요. 엘라이가 되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리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당사자가 아니다 보니까 성소수자 운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한데 이번에 피움톡 준비하면서 나비 선생님이 하신 인터뷰나 이런 것들도 많이 보면서 제 안의 틀이 참 많이 깨지는 시간이었거든요. 영화에서도 끊임없이 나에 대해 질문하고 편견을 깨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감명받았던 그
강연 내용 중에 하나는 성소수자를 만났을 때 뭔가 힘들었겠구나 위로하거나 뭔가 그런 따뜻한 말의 전달보다 그것도 좋지만 이런 사회를 어떻게 바꿔나갈지 같이 힘을 보태주는 거가 더 도움이 된다 이런 류의 내용이 있었어요. 네, 첨언을 하자면 성소수자에서 슬프거나 불행한 게 아니라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사회가 힘들고 불행한 거죠. 그래서 만나면 따뜻한 응원의 눈빛을 보내주시되 존재에 대해서 성소수자인 내 자식이나 아니면 성소수자 부모인 저에 대해서 힘들지 안쓰럽지라는 그 마음의 의도는 너무 잘 알아서 감사하는데 그 눈빛을 한 번만 더 생각을 해주셔서 이 세상이 힘드니까 우리 같이 응원하고 같이 싸워줄게 그런 눈빛을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였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소수의 위치가 힘들다는 거에 공감도 중요하지만 그런 사회, 그런 시선을 만드는 그런 사회를 같이 바꿔나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함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를 더 먼저 생각해봐야겠다는 생각이 이건 들었어요. 사실입니다만 저는 제 자식이 성소수자에서 힘든 게 아니라 성격이 까칠해서 힘들었습니다. 맞아요. 까칠해서 왜 저렇게 저는 까칠하지? 라고 하다가 성소수자라는 거 알고 나서 그래서 그랬구나 이해가 돼서 제 속은 좀 편해졌습니다. 맞아요. 혹시 같이 더 좀 관객분들도 이야기를 좀 나눠주시거나 그 게스트분들한테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 한번 얘기해 주실 분 있으실까요? 아니면 영화에 대한 소감을 나눠주셔도 좋고요. 웃음 포인트 선생님. 이분이셔요? 저 웃지는 않았어요. 웃지 않았어요? 이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한데, 그리고 저는 여성 인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성의 안전이랑 그리고 똑같이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의 60%밖에 임금을 못 받는 게 제일 큰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들이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것, 그리고 이제 그 600g이라는 영화에서도 그 여성이 이제 남편이랑 그 자기 부모한테 부모 쪽을 의식을 하게 되는 것도 솔직히 저는 그 사람이 이제 남편만큼 돈을 못 벌거나 아니면은 이제 경제적인 자립을 못해서 그런 걸 의식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여성 영화제로 나오는 영화들이 뭐 중에서 제일 우선순위가 이제 직장에서 생활하면서 본인 자기 자리를 만들고 그 직장 내 성차별에 대응을 하는 것 그리고 저는 솔직히 이곳에 이 영화에 나오는 여성들이 혹시라도 이제 1인 가구로서 자립을 한다면은 이제 그런 성차별 문제에서 상당 부분은 좀 자유로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1인 가구 여성들이 이제 조금 많이 가시화가 되고 그 여성들이 겪는 차별에 대한 영화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던져주셨어요. 1인 여성들의 삶을 더 부각할 수 있는 뭔가 그런 사회적 그런 것 이야기들이 좀 되는 자리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하셨고 여성의 노동 경제권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셨고 여성폭력 피해 이야기도 해주셨고 네 의견 나눠주시고 소감 나누셔서 감사합니다. 또 네. 안녕하세요. 그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잃을 게 뭐가 있니라는 그 영화에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논리적인 광장에서 이루어지는 여성 운동을 중점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성이 현실에 분노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모두 광장에서 이루어지는 운동에 참여하는 데는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활동가 분들께서는 여성운동은 어때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운동에 나서지 않더라도 공감하고 그들을 지지하고 계속해서 정보를
알아가고 배우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사회를 바꾸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활동가는 다양하잖아요. 현장에서 함께하는 활동가들도 있고 각자의 위치에서 또 자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영화랑 하다 보면 여성들은 어떻게 한 편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같이 목소리를 내볼 수 있을까? 이렇게 참여하지 못하는 각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여기 함께 참여시킬 수 있을까? 여성운동은 어때야 할까? 뭐 이런 질문인 것 같은데요. 그 금방 말씀하신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광장에서도 싸워야 되고 뭐 다른 곳곳에서 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이 가지는 나는 그 광장에서 싸우지 않으니까 내지는 그렇게 그런 마음은 없애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영화제에 오신 것 자체, 그리고 그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그 박원순 시장가 서울시장 위력성 폭력 사건 이렇게 할 때 막 우리가 집회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저도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일단락되고 나서 이야기했던 말 중에 이런 말들을 너무 기억하고 지금도 가슴에 많이 새기고 있는데, 나도 집회는 못 가고 이렇게 했지만 나도 여기 생활의 현장에서 계속 싸웠다. 왜냐하면은 가족들하고도 싸웠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아는 뭐 동기들하고도 싸웠어야 되고, 싸우는 것은 너네들만이 싸우면 아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동받았고, 지금 저는 여성운동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영화제에 오시거나 아니면 지금도 곳곳에서 있는,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농성을 하는 다 있지만은 우리가 다 여성운동을 하고 있고, 그거는 지금도 다 그 힘들을 키워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세상이 좀 더 알게는 떠들어야 될 어떤 시점에는 함께 해서 한번 이런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본드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은 한번 모이기도 하고, 모이지 못하면 서명을 하기도 하고, 저는 재판 지원하거나 이렇게 할 때 딱 저희들이 두께 이렇게 보면은 확 책 높이 몇 배의 그런 서명지가 딱 전달되고 이런 것들 때 너무 가슴 뭉클했거든요. 그건 우리가 경고하는 거잖아요. 야, 우리 다 보고 있거든. 똑띠해라 이런 거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응원하고 같이 함께 해요. 네. 모니카 선배님도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연결되고 싶다. 존재하고 싶고 소속감을 갖고 싶다. 함께 연결되어서 연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런 소속감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준비된 답변으로 회원이 되는 것. 네, 그러니까 저는 그건 여성의 전화뿐만 아니더라도 한 단체에 가입을 해서, 왜냐면 그런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정보를 얻고, 그다음에 왜 이게 정보가 있어야지 내가 필요할 때 참여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성단체가 사람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회원들이 많아갖고 좀 더 소리도 더 이제 높여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고 저쪽이 손 들어주셨어요. 네. 네, 저는 우리가 이럴 게 뭐가 있나를 보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은 저는 보수교단의 이제 전도사로서 사역을 하고 있다가 보수교단 같은 교단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해서 살다가 가족폭력을 당해서 좀 지금 사법적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남편이 저를 이제 의견서에 쓴 걸 보면 이제 페미니스트이고 자기는 이제 성경적 관점이기 때문에 부부 갈등이 심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서 저를 이제 비난하는 글을 이제 계속 쓰고 있는데, 저희 교단에서는 사실은 페미니스트가 굉장히 과격하고 이런 쪽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되게 지향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여성 안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신내원 아니라든지 이런 문화들이 남성 중심 문화이고 그런 과정이 있는데,
제가 그 교단에 속해서 있다 보니까 저도 제 안에 있는 그런 틀들. 근데 사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성경적이진 않거든요. 그들이 하는 남성 중심 문화라든지 이런 게 결코 제가 봤을 때 성경적이지 않고, 사실 기독교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여성 뭐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충분히 이제 많이 기여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너무 저희 교단이나 이런 쪽에서 이런 공격을 당하고 있어서, 내가 이거에 대해서 반박을 할 때 나는 페미니스트가 아니다 라는 말을 이제 제가 이제 반박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거다, 김치 담글 수 있게 아니면 이런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럼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고, 내가 마지막 이제 지금 답변서를 써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오늘 내려고 했었는데 좀 딜레이가 됐고 월요일에 내려고 해요. 근데 그때 얘기를 좀 덧붙이겠죠. 덧붙여서 남편이 얘기하는 페미니스트는 급진적인 페미니스트고, 저는 그것도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어떤 시점에서는 좀 급진적인 페미니스트가 분명히 필요할 때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여성의 이런 이제 그 옛날 시대의 그런 여성들을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예수님도 그렇고 뭐든 한국 기독교 한국에서 여성 운동을 처음에 그렇게 이제 교육을 시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는 페미니스트가 맞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들의 틀에 갇혀서 내가 얘기할 필요가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오히려 그걸 좀 타파해서 좀 반박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성당 전에 제가 교회를 아주 6살 때부터 26살까지 한 20년 정도 다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거의 쫓겨나다시피 했는데, 왜냐하면 청년들 데리고 디스코텍 갔다고 흥분형이 나고 저희는 나름대로 술 안 마시고 놀 수 있는 데라고 되게 교회적이라고 생각해서 디스코텍이 아니라 콜라텍이었구나. 그때 콜라텍은 지금과 달라서 진짜 콜라만 마시고 술을 안 마시고 이렇게 놀 수 있는 장소였거든요.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그때 되게 교회적으로 놀 수 있는 데라고 갔는데, 이제 거기에서 춤추고 노는 것이 지옥불춤을 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영성에 도움이 안 된다, 매우 경건하지 못하다 해서 재직을, 제가 그때 당시에 청년회장을 했었는데 보기 드문 여성 청년회장이었는데 아마 목사님이 그것부터 꼴보기 싫었던 것 같아요. 여자가 청년회장인 것 자체가 꼴보기 싫어가지고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다가 누군가가 그 얘기를 하니까 어떤 변명이 통역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무조건 물러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제가 이거 지금 콜라텍 간 것이 이렇게 그때 저한테 출교시킨다고까지 했어요. 이 출교감이 될 정도의 이런 종교가 과연 나한테 의미가 있나 라고 해서 이제 나와 있다. 그때 이제 초교파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던 그 후에 이제 대모님 되신 분하고 만나서 또 성당에 끌려가가지고 영세도 받고 했습니다만 근데 어쨌든 그 안에서 뭔가를 계속 하려고 하니까 어려우신 부분인데,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성경적인 것이 사랑이잖아요. 진짜 어떤 의미로 약간의 그 안에 층이 있다 하더라도 품어주고 사랑하는 건데, 이 페미니스트가 욕이 되는, 비난이 되는 그런 틀이라는 게 얼마나 한심하고 저급한지, 그걸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것이 되게 한심하고 저급한 상황이잖아요. 되게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교회의 틀 안에서 벗어나고 저처럼 벗어나고 그러시진 않으시겠지만, 어쨌든 지금 그걸로 인해서 현행 사법체계 안에서 뭘 하시잖아요. 그건 법 안에서도 충분히 그 분이 얘기하신 상대 입장에서 페미니스트라고 비난의 말로 한 것이 과연 사법부에서 먹힐까, 저는 그게 의심스럽네요. 사법부가 아무리 조금 남성 중심적이긴 하지만 그것을 욕으로 삼는 그 부분에 대한 되게 선생님의 힘듦과 어이없음을 조금 어필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선생님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 의견서에 여자는 아내는 남편을 이제 순종해야 된다 그 말을 계속 이제 강조를 하면서 자기는 성경적으로 했고 저는 이제 페미니스트의 관점에서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이 자기는
그 주장들 중에 그게 너무 이해가 안 간다. 사실 성경 안에는 남편이 이렇게 남편이 예수가 이제 그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고 나왔는데 그 말을 왜 쏙 빼고 이것만 이제 그렇게 이제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감사한데 그래도 응원합니다. 계속 싸워야 되니까 네.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내가 왜 이걸 가지고 이런 그러니까요. 답변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내 시간을 쏟아서 해야 되지? 근데 저는 이게 좀 관점을 바꾼 게 내가 지금 이걸 해놔야 누군가가 또 이런 상황에 닥쳤을 때 이걸 딛고 또 한 발짝 나가서 뭔가 더 주장을 할 수 있겠다. 그 생각도 들면서 아까 이제 제가 조금 제 말을 좀 주저주저 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조금 목소리 키워도 되겠다. 이제 영화를 보면서 느꼈지만 또 이제 얘기하시는 걸 들으면서 또 제 그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되게 운명한 도전하는 활동가가 여기서 계세요. 진짜 그 말씀은 되게 정말 소중한 것 같아요. 지금 남들 안 겪는 고통을 난 왜 겪지? 내가 팔자가 그래서 그러나? 내가 왜 이렇게 나만 팔자는 불행한가?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되게 어떤 기회인 것 같아요. 정말 자기 내공을 키울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여태까지 다른 사람 안 겪었던 그 고통 혹은 내가 여태까지 겪어보지 않았던 고생을 하는 건 어떤 어려운 일을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점을 바꿔서 보면 나한테는 도전이고 나를 키워갈 수 있는 방법이고, 그리고 정말 내공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거지. 제가 40년 동안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겪은 건 맷집은 매 안 맞고는 절대 안 생깁니다. 매를 맞고 단련이 되어야 맷집이 생기고, 그래야 그보다 더 큰일이 닥쳐도 잘 싸울 수 있고 흔들리지 않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같이 제가 엮어서 같이 나갈 수 있습니다. 정말 이번에 도전 잘 성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지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래도 조금 덜 맞는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애써보면 좋겠습니다. 준비한 질문이 아직 많이 나왔는데요. 네. 시간이 다 됐어요. 얼마나 더? 5분? 네, 5분. 선생님 네. 원래 질문을 2가지 드리려고 했는데 정말 궁금한 거 1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나비 활동가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성소수자 당사자로서 이제 많은 커밍아웃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혐오적인 발언도 많이 들어왔고, 저 맷집을 키워왔지만 저희 부모님한테만은 커밍아웃을 하지 못해서 제 주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부모님한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요. 이제 성소수자 부모 모임 활동가로서 많은 분들이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 커밍아웃을 들은 경우를 보셨을 것 같은데, 그 사례들 중에서 어떤 방식으로 부모님께 커밍아웃 하는 게 좀 제일 나은지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성소수자가 한 전체 인구의 최소 5% 내지 10% 있다고 그래요. 5%만 해도 250만 명인데, 이 250만 명이 얼마나 숫자냐면 저처럼 소방공무원이나 모든 우리나라 공무원 합하면 120만 우리나라 공무원이라거든요. 그 공무원 플러스 현역 군인 60만 명이 안 돼요. 우리나라 전체 다 합헌 숫자보다 더 많은 성소수자가 있는데, 그럼 우리 20명 중에 1명이니까 어떤 집안에나 1명씩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도 있고 직장 동료 중에도 있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특히 부모 세대 사람들은 자기 주변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자식이 일 거라고 생각도 못하는 거죠. 그런 부모님께 이제 커밍아웃을 하는 비율은 20%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80%의 부모들은 자기 자식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 어떤 건지 모르고 그냥 돌아가시는 거죠. 근데 그 20%의 부모를 대상으로 이제 그 당사자들이 커밍아웃 하는 건데, 이제 저희는 커밍아웃을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커밍아웃이란 자식이 부모를 지레짐작하지 않고 자신의 넓은 세계에 초대하는 일. 정말 멋진 초대장을 보내는 일인데, 그 초대장을 받는 사람이 20%밖에 안 돼요. 근데 그 20% 중에서도 이제 듣고 좀 처음에 충격을 받으시지만 이해하고 또 이제 어떤 그 수용을 하고 그런 참된 어떤 수용을 하는 부모도 계시는가 하면 안 되는 부모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커밍아웃을 할 때 제일 먼저 이걸 얘기를 하죠. 정서적, 경제적, 공간적으로 독립을 할 수 있을 때 커밍아웃을 해라. 왜냐하면 부모가, 저희가 정말 저를 보면 되게 진보적이라고 하는 부모도 이 얘기를 했을 때 나는 네가 그럴 줄을 생각도 못했다. 이렇게 하셔서
자식을 실망시키는 부모님도 계시고 정말 이런 그 막 혐오 발언을 TV에서 나오면 하다가도 자기 자식이 성소수라고 할 때 바로 이해를 하시는 부모 있고 좀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커밍아웃 했을 때 잘 받아주시면 좋은데 받아주지 못할 때 이제 좀 안전하게 독립할 수 있는 저기 공간이나 경제력이 있었으면 좋겠고 정서적으로도. 그리고 실은 자식이 성소수자인 건 뭐 부모를 속상하게 하려고 하거나 실은 뭐 특별히 선택해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람이 선택할 수만 있다면 다수 쪽에 쓰고 싶지 굳이 소수 쪽에 쓰겠습니까? 그 어려운 길에. 근데 그걸 이제 부모님들한테 어느 정도 자료도 드리고 알려드렸는데 부모님 이해를 못 하신다. 혹은 뭐 부모님이 실은 진짜 저는 그런 사람도 봤어요. 부모님이 자식하고 같이 왔는데 나는 얘가 죽었으면 좋겠다. 너무 창피하다.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그런 부모님도 있었는데 많은 부모님이 그래도 많이 이해를 하시는 편에 거기까지 나올 정도면 그래도 그렇게 바뀌지 않는 부모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초대장을 드리고 뭐 저기 시간 드리고 뭐 커밍아웃 할 때 이제 편지가 좋겠죠. 바로 면전에서 얘기를 하면 충격받으실 수 있으니까 편지에다 꼭 이 말을 쓰라고 해요. 나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이 나를 어떤 상황에서도 이해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쓴다. 그런 내용으로 부모님이 보통 약해지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오랫동안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러면 부모님한테 버림받기 전에 먼저 부모를 버리는 것도 방법이다. 왜냐하면 모든 부모와 자식이 다 친하게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부모는 자식한테 빚진 게 있어요. 본인의 자식의 의사를 묻지 않고 세상에 내놨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책임져야 되는 거지 자식이 부모를 계속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조금 좀 자유로워지셨으면 그리고 그런 자유로움 당당함을 갖고 커밍아웃을 해서 그 후에 반응에 따라서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어요. 부모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내가 불행해질 필요는 없잖아요. 커밍아웃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뭐 꼭 안 해도 되잖아요. 안 해도 되죠. 네. 시간이 너무 다 돼서 너무 아쉽는데 우리 지금 입담 터졌는데 너무 아쉽고요. 다른 영화에서도 또 이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정말 마지막으로 짧게 우리 관객분들한테 선배 활동가로서 우리 후배 활동가들한테 한마디 해주신다면 미주쌤. 여러분 우리 요 두 번째 영화 있잖아요. 프로그램 노트를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프로그램 팀이 쓰는 프로그램 노트가 우리 영화제의 슬로건과 가장 맞닿아 있는 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우리도 질 수 없지. 독일한테 질 수 없잖아요. 함께 같이 이야기하고 끊임없이 토론하고 싸우면서 이 현장에서 연대하며 소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영화 재밌는 거 정말 많으니까요. 남은 영화제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